땡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 이른바 빅맥 지수.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 빅맥 지수 16위에 오르며 인근 아시아 국가 일본, 홍콩보다 월등히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물가는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살인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유독 한국마트에서만 비싸게 팔리는 상품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우유. 기후온난화와 낙농기술의 발전 등으로 우유 생산량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며 반대로 우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유가 남아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가격인데요. 유럽 등 여러 선진국 국가에서 이러한 우유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물보다 싸졌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우유 가격은 1리터를 기준으로 약 2,616원인데요. 그렇다면 독일은 어떨까요? 같은 용량으로 하나 기준 약 890원, 무려 우리나라 우유 가격과 3배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우유 1리터는 2,000원대 초반으로 우리나라가 확실히 비싼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가격을 3.6% 인상하며 다른 우유 업체들도 줄줄이 인상. 안 그래도 비싼 우유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대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우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에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원유 가격 연동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연동제란 소비시장에서의 우유 수급 상태와 무관하게 우유의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제도로 우리나라 우유 가격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의 상승폭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공급 요인만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우유 시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일반 우유 소비가 정체돼 있는 데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낙농 선진국으로 알려진 여러 국가들과 맺은 FTA 체결로 값싸고 품질 좋은 육아공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무작정 가격을 내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사료값 인상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 또한 커진 상태라고 하니 쉽사리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질도 떨어지는데 가격까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누가 한국 우유를 선택하겠냐며 우유값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 과일.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마트를 방문해보면 과일 가격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마트 과일, 사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과 1kg 평균 가격은 미국 달러 기준 6.36달러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싱가포르와 프랑스 파리에서도 같은 양의 사과가 각각 3.28달러, 3.29달러로 우리나라 사과가 약 2배나 비싼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나나의 경우 1kg에 3.27달러로 세계에서 무려 두 번째로 비싼 편이며 오렌지도 4.59달러로 세계 3위 수준의 가격대라고 합니다. 기후적으로 극심하게 추운 것도 아니고 과일 농사를 짓기 황폐한 땅도 아닌데 과일 가격이 이렇게 치솟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지형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농사만을 지을 수 있는 땅덩이가 작아 생산 가능한 과일의 양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또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1년 중 과일 재배가 가능한 시기가 짧고 그마저도 불안정한 기후로 인해 생산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농 비율이 높은 미국이나 호주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본인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직접 경영하는 자영농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결코 낮지 않은 인건비 수준 역시 높은 과일 가격 형성의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과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같은 한국 땅에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위, 쌀. 한국인의 주식, 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인 쌀도 타국과 비교하면 매우 비싼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쌀은 1kg 기준 약 4,723원인데요.
살벌한 물가로 유명한 홍콩 쌀의 경우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49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1,000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사실 쌀값은 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쌀값이 급등하면 외식업계 전반에서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메뉴 가격이 상승, 자연적으로 외식 물가는 물론 가공식품 가격까지 줄줄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17년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 오르면서 80kg 햅쌀 기준 2017년 12만 8,500원에서 17만 7,052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쌀을 매입했고 이에 따라 이어진 쌀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농가들의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쌀값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곧바로 평년 가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이러한 깜짝 가격 급등 사건 이후 쌀값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계속되며 쌀 소비량이 감소, 농가 실질 소득에 영향을 미쳐 쌀 가격이 상승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년 국내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2017년에는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쌀 농가 실질 소득이 매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농가에서는 쌀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쌀값이 더 올라야 농민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쌀 평균 단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80kg 수량 단위를 1kg 수량 단위로 변경, 소비자들이 쌀을 비싸게 느끼는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요. 1kg 수량 단위로 변경하면 가격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고 소포장 판매가 가능해 소비 촉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데 어찌됐든 소비자들이 느끼는 쌀 가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1위. 맥주. 맥주 4캔에 만원인 요즘 시대에 무슨 소리인지 의아한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맥주는 국산 맥주입니다. 지난해 한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을 무려 5,000원에 선보이는 대박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4캔에 만원 하던 수입 맥주 가격이 이제는 5,000원까지 떨어진 셈인데요. 커피 한 잔보다 더 저렴하게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입 맥주 탓에 국산 맥주 회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싸도 너무 싸다 라며 역차별을 논하고 있는 것인데요. 수입 맥주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맛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시장 점유율도 10%를 훌쩍 넘은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국내 맥주 회사의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수입 맥주를 4캔에 5,000원이라는 가격에 마실 수 있는데 라거 종류가 대부분인 국산 맥주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국산 맥주 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더 비싼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주세법에 따라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국산 맥주는 제조 원가의 이윤과 판매 관리비를 포함한 출고가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수입 맥주는 이윤이나 판매 관리비를 뺀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즉 과세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밖에 없고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주세법에서 종가세를 채택하는 방식도 높은 가격 형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생산하는 맥주량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종량세로 진행됩니다. 일본의 경우 1리터에 220엔이죠. 반면 우리나라는 맥주의 원가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맥주 생산량이나 판매량과 관계없이 맥주를 만들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는 가격은 물론 맥주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재료를 넣어 더 맛있게 만들수록 세금이 높아지니 가격도 높아지고 국내 맥주 회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최대한 저렴한 원가로 생산할 수 있는 페일 라거 스타일만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뒷이야기를 알고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기업에 불리한 우리나라 주세법 손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지하철, 버스, 가스,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이나 각종 서비스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지만 반대로 식료품 가격 순위는 파리와 뉴욕을 앞지른 1위를 자랑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저렴한 식당 메뉴 가격의 놀람과 동시에 너무 비싼 식료품 가격에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서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만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7만 75원으로 17만 7,052원
17만 7,052원으로 쌀값 가격 상승에 이러한 쌀 가격 깜짝 급등 이러한 쌀 가격 이러한 깜짝 가격 급등 사건 이후 괜찮아요? 이러한 깜짝 가격 급등 사건 이후